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픈소스 컨설팅의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웨비나 참여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오픈소스 기반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구축 방안이란 주제로 웨비나를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지금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파스라고 하죠. 플랫폼 애저 서비스 도입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데 반해서 이런 대표적인 솔루션들이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최근에 그 벤더 의존성을 탈피하고자 하는 이슈들이 많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이 이러한 상용 솔루션을 도입하는 데 큰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오늘 웨비나에서는 저희가 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 구축에 오픈소스를 활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상용 솔루션과 오픈소스 솔루션을 직접 비교를 해보고 특정 벤더 종속성에서 탈피하면서 동시에 이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오픈소스 컨설팅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픈소스 컨설팅은 클라우드 및 애자일 협업 전문 기업으로서 크게 클라우드랑 그리고 애자일 콜라보레이션이라는 비즈니스 두 개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부분에서는 이제 리눅스, 렌처, HCI 솔루션 등 오픈소스 기반의 통합 리눅스 환경 구축과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쿠버네티스, 오픈스택과 같이 오픈소스 기반의 프라이빗 멀티클라우드 구축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자일 협업 분야에서는 고객 맞춤형 애자일 코칭 컨설팅 교육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글로벌 넘버원 협업 도구인 아틀라시안의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 직원은 한 100명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70% 이상이 기술 네, 프로페셔널입니다. 그래서 기술 기반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트너십과 그리고 오픈소스 재단과 굉장히 협업을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픈 인프라 파운데이션과 오픈스택의 서포팅 오거니제이션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많이들 아시는 CNCF,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의 실버 회원사입니다. 그리고 CNCF에서 인증을 해 주는 쿠버네티스 인증 서비스 프로바이더로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최초이자 유일하게 수세의 최고 등급인 다이아몬드 레벨의 파트너사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기업가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금융, 공공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고객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저희 웨비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세션에서는 오픈소스로 맞이하는 클라우드, 왜 오픈소스로 가야 하는가라는 걸 주제로 해서요. 실제 레드햇 오픈시프트랑 오픈소스 기반 솔루션인 쿠버네티스의 직접적인 비교를 좀 진행을 해 보려고 하고요. 실제로 이 쿠버네티스로 전환한 기상청의 사례에 대해서도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벤더의 락인을 풀면서 최신 글로벌 표준을 따라가는 파스의 여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션에서는요, 오픈소스를 활용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구축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렌처 기반의 이제 멀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운영 및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오픈소스 기반의 CI/CD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컨테이너라이징, 그리고 쿠버네티스 플랫폼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연동하는 방안에 대해서 네,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발표 연사로는 오픈소스 컨설팅 클라우드 테크 그룹의 프리세일즈 컨설팅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호진 상무님, 그리고 같은 클라우드 테크 그룹의 솔루션 아키텍처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건웅 팀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이제 웨비나 마치고 나가실 때 아마 설문이 뜨실 거예요. 그래서 그 웨비나 종료 후 설문조사에 참여를 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웨비나 첫 번째 세션 오픈소스로 맞이하는 클라우드, 왜 오픈소스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김호진 상무님께서 먼저 세션을 발표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픈소스로 맞이하는 클라우드 왜 오픈소스를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김호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픈소스 하면 벤더가 오픈소스로 해서 패키징을 해서 벤더 락인을 걸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고 어떻게 오픈소스를 제대로 쓰는가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오픈 소스 기반으로 구축하려고 하면 사실 벤더 종속성 없는 오픈 소스 기반의 클라우드를 구축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비용 효율적인 IaaS 파스를 구축하고 싶어 하는 거고, 기술 지원에 어려움 없는 오픈 소스 기술 집단의 지원을 받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정한 오픈 소스 기반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IaaS 파스 시스템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제 어떻게 서포트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오픈소스 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이거를 벤더와 같이 교류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재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단이 예전같이 아파치나 뭐 이클립스 이런 재단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 실제로 개발자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냥 오픈소스가 뭐 가다 갑자기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버전업이 안 된다거나 몇 년 동안 방치되거나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픈 인프라스트럭처 파운데이션이랑 CNCF라는 재단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이 재단들은 여러 벤더들이 결국 자신이 패키지를 오픈소스로 가고자 하는 거고요. 그럴 때 협업을 통해 가지고 같이 시너지를 내려고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개인 프로젝트를 넘어서 가지고 인프라 전체 프로젝트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재단 차원에서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오픈소스를 위해서 재단이 각자의 오픈소스에 지원해주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 오픈소스의 안정성과 보안 착점을 사실 벤더처럼 이 재단이 지원해주겠다. 사실 이 형태로 재단을 운영하면서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예,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단을 믿고 가면 재단이 결국 벤더의 서포트를 받는 것처럼 하면서 제품의 퀄리티를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어떤 한 벤더가 다 패키징 해가지고 딜리버리 하는 것에 대해서 벤더 락인을 걸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우리 오픈스택이나 아니면 CNCF의 많은 프로젝트 중에서 쿠버네티스를 보면요.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실제로 다 코드 기여를 코드 커밋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벤더가 대시보드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코드를 고쳐서 벤더 락인을 시키는 것 자체가 추후에 업데이트나 아니면 제품과의 호환성 때문에 실제로 그 다음 버전의 오픈소스를 쓸 수 없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픈스택 같은 경우에는 그걸 블루프린트라는 걸 내서 케이스를 올리고 그거를 실제 프로젝트에 추가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사실 그렇게 되면 또 역시 벤더들은 벤더 락인을 걸 수 없으니까 자신만의 대시보드라는 걸 만들어서 계속 그 다음 버전에 늦게 업데이트하는 이런 형태의 그걸 스테이블 버전이라고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실제로 이 오픈소스 재단에서 컨트롤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뭐 버그나 아니면 버그 픽스나 아니면 새로운 제품들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벤더 락인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저희가 그런 모델을 지향하고자 해서 저희들은 따로 오픈 소스를 그대로 가지고 패키징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아마 아시겠지만 그 오픈 소스라고 쓰다가 센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드에서 벤더 락인 걸려 있다가 레드에 인수하고 나서 센토스의 지원을 클로즈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벤더 락인이 걸려버리면 실제로 시스템 자체 그러니까 전산실 자체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오픈 소스가 굉장히 더 리스크해지는 그런 형태의 인프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센토스를 로키로 바꾸게 되고 OS를 다시 바꾸다 보니까 전체 전산실을 오픈 소스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이제 다시 새로 구성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레딧 오픈스택으로 구축했던 고객도 벤더도 락인 걸고 그리고 벤더의 그 제품이기 때문에 언제든 페이드아웃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픈스택 플랫폼에서 오픈시프트 위에 오픈스택으로 아예 모델을 바꾸면서 기존의 오픈스택을 계속 쓰고 싶어하는 고객들은 전부 다 새로 구성해야 되는 오픈스택을 다 새로 구성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레딧 오픈스택 플랫폼을 아마 2017년까지 지원하다가 그 다음 페이드아웃 시키고 거기다 이제 오픈스택도 레딧 오픈스택 서버 온 서비스 온 오픈시프트로 바꾸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벤더가 페이드아웃하고 뭐 하는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러기는 결국 고객이 임팩트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재단 차원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소스 재단에 오픈소스들을 가지고 와서 오픈스택과 쿠버네티스와 데브옵스를 각자 패키징을 해서 컨설팅하고 구축하고 운영하고 장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딜리버리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 오픈소스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패키징하려고 하면 사실 재단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CNCF의 멤버이자 OIF의 서포팅 오르가니제이션 그다음에 커뮤니티 스폰서로서 같이 재단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햇 오픈시프트랑 쿠버네티스를 비교하려고 하는데요. 레드햇 오픈시프트랑 쿠버네티스를 단독으로 비교하는 것은 사실 약간 무리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픈시프트도 쿠버네티스와 호환을 가지게 하고
쿠버네티스 위에 여러 가지 패키지를 오픈 소스를 패키징해서 올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쿠버네티스는 그 엔진 플랫폼을 얘기하는 거고요. 오픈시프트는 그 위에 여러 가지 이제 추가적인 보안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미지 관리라든지 아니면 뭐 클러스터 및 노드 업데이트 기능들을 더 추가한 거라서 쿠버네티스랑 오픈스택을 비교하는 건 맞지 않고요. 저희들이 재단에서 쿠버네티스를 관리하면서 그 위에 모든 오픈 소스들을 다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그 오픈 소스들에 대해서 각자 검증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픈시프트랑 비슷한 레벨의 기능들이 있는 오픈 소스를 만들어 가지고 딜리버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트레일 로드맵이라고 해서 이 그 재단에서는 아파치 버전 2를 사실은 그 권고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재단 그 CNCF 랜드스케이프 보면 그 하얀색 말고 회색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아파치 버전 2 라이센스를 쓰는 건 아니고요. 그 하얀 쪽에 아파치 버전 2 라이센스를 쓰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인큐베이팅이나 그레듀에이트라는 그 등급을 주고요. 그걸 가지고 제품에 쓰도록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패키징해서 딜리버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모듈을 성령할 때도 상당한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서비스 메시 같은 경우는 저희 링커드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비스 메시를 보고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저희 패키지 안에 넣으려고 하고요. 그럴 경우에는 기술 검증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그리고 커뮤니티로 어떻게 연락을 해서 커뮤니티랑 어떻게 서포트 지원을 받고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을 한 다음에 그리고 그거를 저희 엔지니어들을 이제 할당해서 엔지니어들이 이쪽으로 스터디하게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기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제품을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랑 CNCS 오픈 소스랑 오픈 시프트를 비교하자 보면 오픈 시프트는 이제 그 레드햇이 패키징한 제품이고요. 쿠버네티스는 쿠베 스프레이나 렌처나 보안 같은 경우 알백 그다음에 뭐 트리비 소나큐브 하버를 통해서 이미지 그 보안 같은 것도 하고요. 그다음 네트워크, CI/CD, 이미지 관리 업데이트 이런 것들로 해서 다 1대1 매핑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패키징을 하고요. 그리고 아파치 버전 2 라이센스를 기본적으로 쓰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제품을 딜리버리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아마 오픈시프트에서 레드 쿠버네티스를 올릴 때는 여러 가지 오픈시프트의 기능들이 있어요, 도구들이. 그래서 그거 도구들을 오픈 소스로 뭘 쓸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요. 거의 대부분 레드햇 오픈시프트도 오픈 소스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거의 다 1대1 매핑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다음에 얘기 드릴 기상청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부 다 이미지를 S2I라는 걸로 그래서 빌드 없이 자동적으로 이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소스 이미지라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오픈시프트로 넘길 때는 오픈시프트에서 쿠버네티스로 넘길 때는 전부 다 도커 파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도커 파일을 만드는 것들이 카니코나 이제 도커라는 툴을 가지고 저희들이 만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오픈시프트 파이프라인은 아직까지 텍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요즘 추세가 텍톤을 쓰다가 거의 젠킨스로 바꾸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젠킨스를 쓰고 있고요. 오픈시프트 서비스 메시는 이스티오인데 이스티오 자체가 사실은 그 쿠버네티스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어서요. 저희는 링커드라고 좀 더 경량화된 서비스 메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픈시프트 로깅은 플런트랑 이제 일라스터치랑 키바나를 쓰고 있는데 저희들은 로키라고 그라파나 쪽에서 이제 제공해 주는 좀 더 경량화된 로깅을 저희가 딜리버리 하고 있고요. 오픈시프트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프로메테우스라 그라파나를 가지고 따로 대시보드를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고 기반 아르고 CD는 똑같이 아르고 CD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OCS 같은 경우에는 셀프 스토리지고 저희들은 룩세프로에서 쿠버네티스 위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콘솔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UI를 대처하는 걸로 저희들 오픈 소스 렌처를 쓰고 있거든요. 그 렌처를 딜리버리하고 있습니다. 인증 같은 경우도 같이 키클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쿠버네티스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SDK는 CNCF에서 자동적으로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걸로 API 같은 거 다 쓸 수 있고요. 그다음 인스톨러는 저희들은 쿠베스프레이를 쓰고 있고요. 고객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렌처에 RK나 RK를 배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딜리버리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빌드 같은 경우는 젠킨스를 쓰고요. 음, 라우터는 인그레스랑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씁니다. 그리고 이미지 스트림은 하버를 쓰고요. 클러스터 매니지먼트는 멀티 클러스터나 클러스터 매니지먼트 렌처를 쓰고 백업은 똑같이 벨레로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패키징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기술 엔지니어를 계속 제공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플레이스코브 소프트웨어 구성을 보면 이렇게 이미지가 나와 있고요. 이거 다음에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어떤 게 더 적합한지 계속 저희들 버전업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셔서 이런 제품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채택을 하시고 안 그런 경우에는 다른 걸 대안으로 쓰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을 저희가 직접 해드리고 있습니다. 음.
결국 오픈소스 커뮤니티 재단에서 검증화된 것을 가지고 제가 글로벌 지원 체계를 확립해서 서포트해 드리는 거고요. 여러 인프라 환경, 뭐 오픈스택이나 아니면 뭐 VM웨어나 아니면 AWS나 이런 곳에 다 해서 인프라에서 구성 가능하도록 그렇게 딜리버리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설치 운영은 저희들이 다 버전을 맞춰가지고 패키징 해가지고 딜리버리 하니까 뭐 설치하다가 안 돼요 이런 케이스는 사실 없게 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레퍼런스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엔지니어들을 보유하고 계속 버전업 해 나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 같고요. 논리 구성도를 보면 이 키클락으로 해서 서비스 메시와 연결해서 클러스터를 연결해서 쓰고 있고요. 그다음 관리 포탈로 엔처를 그다음 데브옵스 툴로 CI/CD, 젠킨스 아르고 CD, 그다음에 하버, 기티 이렇게 같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복구로 벨레로 그다음에 모니터링 시스템, 그다음에 헬름으로 전부 다 이거를 저희들이 카탈로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인스톨 자체가 전부 다 헬름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쿠버네티스 위에 그래서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뒤에 얘기할 기상청 아키텍처인데요. 기상청은 쿠버네티스를 단독으로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VM 위에 쓰기도 해요. 그래서 VM 위에는 VM으로 해가지고 플레이스 큐브로 해서 배포를 했고요. 아이로닉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스 큐브로 똑같이 디플로이 하는데 마스터는 VM으로 만들어가지고 음, VM 뭐 하드웨어 자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딜리버리 했고요. 지금 베어메탈 같은 경우에는 GPU를 쓰기 때문에 쿠버네티스를 쓰거든요. 그래서 MIG를 가지고 나눠서 쓰는 그런 형태로 해서 딜리버리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지는 전부 다 셀프 스토리지를 썼고요. 그래서 결국 플레이스 큐브라고 하지만 그것도 결국 아이아스가 있는 상태에서 쿠버네티스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예를 들어 엘퍼가 없으니까 이제 옥타비아라는 오픈스택의 엘퍼를 써가지고 쿠버네티스에 다른 피지컬이나 라우터 필요 없이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구축해서 보통 오픈스택이랑 쿠버네티스를 같이 많이 딜리버리를 합니다. 기상청의 쿠버네티스 전환 사례인데요. 예. 기상청은 처음에 탑엔더의 IS랑 파스를 쓰다가 이거를 계속 장비가 계속 늘어났어요. 그래서 인형만 표시하다 보니 거의 이 벤더에서 서포트하는 것처럼 재단에서 서포트를 잘한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 타사의 아이아스는 소스 코드까지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서비스가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오픈 소스로 도입해야겠다라는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를 사용한다는 거는 이제 확장이나 아니면 뭐 벤더 디펜던시가 없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요. 그래서 초기에 200대 초기보다 200대 이상 많아진 서버들을 다 쓰기 위해서는 일단 안정화되어 있다 그러면 굳이 그거를 이 벤더의 서포트를 받으면서 갈 필요가 없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 벤더 역할하는 재단의 후원을 받고 있는 저희들이 이제 아이아스랑 파스를 딜리버리를 직접 한 거고요. 그래서 공개 소프트웨어 오픈스택, 대시보드, NFV, 그다음 쿠버네티스, CI/CD 이미지까지 다 같이 딜리버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좋은 파트너가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업체가 지원할 수 있는 오픈 소스를 쓸 경우에는 사실 생태계가 이미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상용 라이센스 비용이라든지 폐쇄적인 기술 이전 버전이 계속 바뀌게 되고 사실 레딧 오픈셋 같은 경우에는 배포를 트리플로로 쓰다가 거기에 대해서 한계가 부딪힌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콜라이언스블로 쓰고 있는 이런 환경에서 트리플로를 계속 개발하다가 또 방향 전환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어떤 한 벤더에서 딜리버리하는 기술들을 가지고는 사실은 전체 에코시스템을 만들기 힘든 것 같고요. 복잡한 유지 보수 체계 그리고 기술 지원의 제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이티스트 버전 같은 경우를 기상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오픈셋 같은 건 아이로닉을 쓰고 싶은데 그때 아이로닉이 레드 쪽에서는 테크 프리뷰여가지고 실제로 고객이 리스크를 가져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레이티스트 버전을 이제 인스톨해가지고 딜리버리하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쿠버네티스나 오픈셋은 레이티스트 버전으로 딜리버리하고 저희들이 테스트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비용 절감 및 예산 효율성, 그다음 기술 유연성, 그다음 운영 효율성, 그다음 운영 여러 가지 업데이트 적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아스, 세프, 파스를 이제 프레스 클라우드라는 오픈색이랑 쿠브랑 데브옵스라는 툴로 다 해서 딜리버리 했고요. 아까 잠깐 얘기 드렸는데 구축할 때 결국 VM 위에 쿠버네티스를 올리는 케이스랑 베어메탈에 쿠버네티스를 올리는 케이스랑 요 케이스를 다 가지고 두 개를 동시에 배포하는 이런 형태의 인프라를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파스를 계속 만들고 있고요. 파스를 만들 때는 결국 그 베어메탈의 이미지를 다 만들어야 되니까 그 이미지를 오픈스택에서 배포해주고 그럼 베어메탈에서 쿠버네티스를 바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딜리버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픈시프트에서 이제 플레이스 큐브로 전체 다 마이그레이션 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뭐 기상청의 지진 데이터들 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어, 오픈소스 위에 CNCF 재단이 있는 오픈소스 위에다 플레이스 큐브라는 이름으로 해서 저희들이 딜리버리 하고 있는 겁니다. 음, 아마 이제 계속 파스를 스터디 하시고 어떻게 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사실 꼭 어떤 글로벌 서포트가 필요한 케이스도 있고 없는 케이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처음에 버추얼라이제이션을 쓰시다가 VMware 같은 버추얼라이제이션을 쓰시다가 이제 아이아스를 구성하시게 되시고 지금은 아이아스도 이제 구축하는 대신에 이제 전산실 자체를 작게 가져갈 경우에는 HCI로도 많이 딜리버리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인프라 형태가 크게 있는 것 같고요. 인프라 쪽에서 보면 현재 구성원 가능한 인프라가 어, VMware에서 오픈스택에서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그다음 VMware HCI, 뉴타닉스 그렇게 HCI를 구성하게 될 것 같고요. 그 한 축과랑 인프라랑 다르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쪽에서는 쿠버네티스나 레드 오픈시프트나 렌처나 이게 수세 렌처나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컨테이너에 VM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컨테이너에 VM 올리는 쿠베버트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와서 제품을 패키징한 레드햇 오픈시프트 버추얼라이제이션이나 하베스트 HCI 이런 형태로 해서 크게 이런 인프라들이 현재 구성할 수 있는 인프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픈스택이나 그다음에 쿠버네티스, 플레이스 쿠브 그리고 수세나 뉴타닉스 제품들도 저희가 다 딜리버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수세 같은 경우에는 이 커뮤니티랑 오픈소스랑 그다음에 커머셜이랑 사실 똑같은 제품으로 오픈소스로 딜리버리하고 있는 회사라서 저희가 수세가 렌처를 인수하기 전에 저희 쿠베엔 이미 렌처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렌처도 글로벌 서포트 받는 수세 렌처랑 수세 하베스도 똑같이 가능한 그런 환경으로 저희들이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타닉스 HCI 같은 경우는 뉴타닉스 HCI에 NKP라고 해서 쿠버네티스를 제공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함께 쿠버네티스 패키징을 해서 딜리버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닉스의 쿠버네티스 위에다가 저희들 플레이스 쿠브에 이제 CI/CD 여러 가지 패키징들을 딜리버리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렌처 위에다가도 필요한 여러 가지 CI/CD 에코시스템들을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하베스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픈스택 쿠버네티스 그다음에 수사 하베스트 그리고 유즈봇을 위해서 VMware에서 이제 오픈스택 플레이스 쿠브나 플레이스 오픈스택으로 바꾸려는 고객을 위해서 리미스트리트랑 전략적 제휴를 맺어가지고 유즈보수까지 같이 해드리는 그런 형태로 서비스를 딜리버리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그 수세 쪽으로 한번 보시면요. 수세는 이제 VMware를 대체할 수 있는 이제 하베스터라는 HCI를 가지고 있고요. 그 HCI에 쿠버네티스를 배포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인프라 오픈섹토에서 여러 가지 AWS 애저 그다음에 구글 클라우드 그다음에 오라클 클라우드 그다음에 VMware에 배포할 수 있는 렌처라는 멀티 쿠버네티스 툴이 있잖아요. 그래서 멀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툴을 가지고 이제 딜리버리 하고 있고요. 그래서 렌처나 혹시 글로벌한 서포트가 필요하면 렌처나 하베스터 이런 것들도 같이 저희들이 딜리버리 하고 있으니까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우진 상무님께서 발표해 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왜 오픈소스 인프라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 상용 솔루션과 쿠버네티스에 대한 상세한 비교, 그리고 쿠버네티스로 실제로 전환한 기상청의 사례까지 네, 공유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세션으로는 저희 오픈소스를 활용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구축 방안에 대해서 이건웅 팀장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픈소스 컨설팅에서 테크그룹에 있는 테크 3팀을 맡고 있는 이건웅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앞에서 잘 설명해 주신 인프라에서 이제 좀 더 잘 쓸 수 있는 방안들, CI/CD를 통하거나 혹은 CI/CD로 배포되어 있는 파드들을 잘 쓰기 위해서 서비스 메쉬라든지 로깅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리고요. 어떻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데브옵스로 대부분 표현이 되는데요. 제가 아마 이 데브옵스를 처음 들었을 때 여기 계신 분들과 똑같겠지만 한 10년 전쯤에 아마존에서 AWS가 나오던 시기 때라고 생각이 될 거예요. 저도 그때쯤부터 이것들을 듣고 책을 보면서 공부를 좀 진행했었고요. 그러면 그때 지금 데브옵스하고 지금 MS 환경에 맞춰 있는 데브옵스하고 이런 것들 아직도 전환 중이고 많이 전환해서 또 사용하고 계시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는 네, 아마 저처럼 똑같이 작업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전에는 이제 스페셜리스트들 위주로 작업들이 이루어졌다고 보시고요. 네트워크, 서버,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이렇게 크게 네 부분은 나눠져 있었고 이분들은 네트워크 아키텍처, 테크니컬 아키텍처,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그리고 데이터 아키텍처 요렇게 네, 요렇게 구성이 돼 있었고요. 요 특히 네 그룹이 이제 같이 움직이시면서 인프라를 운영하시거나 모든 걸 만들어 가시는 상황이었고 요것들을 이제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이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라고 해 가지고 예, 그런 분들을 이제 통합해서 사용하시고 계셨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대규모 운영이 가능하지만 한쪽으로 또 특별히 스페셜리스트로 활동하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런 분들이 한 분이 유실이 생기거나 그럴 때 좀 이슈가 많이 생기게 돼 있죠. 이제 데브옵스 엔지니어라는 거는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나서 개발자 좀 친화적이고 그런 것들을 좀 바라보는 관점을 다르게 해서요. OS, CI/CD, 인프라 그리고 컨테이너 이런 식으로 구성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팀에서 보고 있는 저희 데브옵스에 대한 로드맵인데요. 혹시 이게 그림이 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크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저희는 첫 번째 랭귀지를 먼저 구성을 보고 있고요. 저희가 주로 써야 되는 랭귀지 혹은 개발자들이 써야 되는 주요 랭귀지 이 부분을 가장 크게 앞에다 두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구성하게 될 베이스가 되는 OS 부분, 우분투가 되거나 우분투 혹은 리눅스의 이제 센트 계열 이런 것들을 크게 보고 있고요. 요것들을 잘 쓸 수 있는 당연히 배시는 기본이 되어야 되겠죠. 그다음 이제 인프라로 넘어와서 이제 아까 보셨던 스페셜리스트들 이분들의 역할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데요. 기존에처럼 엄청 딥하게 가 있는 구조는 아니지만 그 많은 툴들을 위해서 딥하게 쓸 수 있는 것과 유사하게 기술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크게 네트워크, 웹하고 와스라고 불리는 예전 엔진들 그리고 그 엔진들이 사용하게 될 프로토콜들 그 다음에 이것들을 관리하게 될 매니지먼트, 서버, 그다음에 요즘 많이 쓰고 있는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 AWS라든지 GCP라든지, 그다음에 MS 애저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그냥 시작하는 초임들보다는 당연히 중급 이상으로 알고 계셔야 이것들 다 한꺼번에 다룰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컨테이너 기술들을 보셔야 되는데요. 이쪽 오른쪽 화면이 되겠고요. 네, 컨테이너 당연히 도커 혹은 컨테이너 D 정도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도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요것들을 가지고서 컨테이너를 어떻게 사용할지 그러니까 도커 자체로만 사용하실지 아니면 이제 쿠버네티스라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제품을 사용할지 이런 것들을 잘 나눠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VCS라고 해서 이제 깃이라든지 깃허브 뭐 이런 것들 소스들을 올리거나 저희가 갖고 있는 파일들을 관리하거나 정리해야 되는 부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배포하고 관리하고 빌드하기 위해서는 CI/CD라는 통합 툴들이 필요하겠죠. 젠킨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젠킨스라든지 아르고 CD라든지 이런 것들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제 배포가 끝났다면 이것들을 통합으로 보기 위해서 로그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어플리케이션들의 관계들을 지금도 좀 보기 좀 힘든데 특히 컨테이너화에서는 좀 보기 힘든데 이것들을 좀 더 보기 쉽고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서비스 메쉬를 알고 계셔야 되고 당연히 요것들이 모두 다 완료가 되었다면 우리는 서비스가 운영되는 도중에 모니터링을 하고 그것들을 포인트를 집어내기 위한 모니터 툴들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3팀에서 보고 있는 툴들이 다 요만큼이고요. 툴과 기술들이 요만큼이고요. 요것들을 같이 저희가 나열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데브옵스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어서 이 데브옵스 부분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CI/CD도 여기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데브옵스의 정의를 데브옵스는 개발자가 개발을 잘 하고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걸 인프라를 통해서 도와드리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로 보게 되면은 개발이 요즘에 이제 초단위로 이루어지거나 배포도 초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일스톤을 확실히 좀 짧게 짧게 정하고 개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자동화 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로직을 직접 짜는 개발자가 이런 걸 짜는 거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단순 반복 작업들을 자동화하고 이 작업 내용들을 조금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 당연히 이걸 했으면 개발의 퀄리티라든지 배포의 속도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기술들을 저 혼자 모든 것을 다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같은 데브옵스 그룹 내에 있는 사람들과 공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 내 다음 사람 혹은 다음 기술을 위해서 자산을 해야 하는 게 가장 큰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을 때 저희 서비스 질과 그다음에 기술의 지속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MSA를 보거나 혹은 쿠버네티스를 사용해서 지금 크게 다루고 있는 주요 기술들에 대한 간단한 개요표인데요. 이 중에서는 CI/CD를 오늘 가볍게 설명해 드릴 거고, 이따가 서비스 메시 그리고 로깅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당연하지만 HPA라든지 멀티 클러스터라든지 SC를 다루는 스토리지 기술, 그다음에 파드를 운영할 때 제일 중요한 컨피그 맵, 시크릿, 그다음에 모니터링 부분, 어, 수업 노드들 자체를 운영하고 있는 매니지먼트, 이 부분들 저희가 따로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주요 설명 중에 하나인 CI/CD는 저희가 이 CI/CD를 통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는가를 봐야겠죠. CI 작게 봐서는 지속 통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정말 초 단위로 배포가 이루어지고 초 단위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요것들을 계속 지속해서 보고 있고 머지해서 동시에 빌드하고 테스트까지 완료되는 상태를 저희는 딱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지속 배포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사용할 수 있는 활동 모델을 계속적으로 보내주거나 딜리버리 돼서 이것들이 운영되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것도 공급이 딜리버리가 돼야겠죠. 딜리버리 된 상태에서 디플로이먼트 전개까지 다 완료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CD 같은 경우에는 줄였을 땐 같은 모양이지만 사용하는 방법도 비슷하게 보지만 저희는 특별히 좀 나눠서 보고 있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배포하고 통합까지 그다음에 모니터링까지 완료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성해 드리는 아키텍처 중에 하나인데요. CI/CD를 어떻게 진행하는가 이것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아마 보시면은 되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 그림인데요. 우선 배포를 개발자가 푸시하게 되고 머지하게 되고 이것들을 가지고서 버전 컨트롤러에 기시게 되겠죠. 기세에 올라가게 되면 이것을 트리거로 잡아서 빌드한 다음에 테스트를 하고 이게 실패할 경우에 최초 실패할 경우에 다시 피드백을 주는 과정. 요게 통과했을 경우에는 이제 QA나 이런 것들 올라가서 이미 빌드를 하고 거기서 사용하다가 실패할 경우에 피드백을 주는 과정. 그래서 개발, QA, 프로덕트 이런 상태로 가고 있고요. 이건 전체적으로 CI와 CD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자체 배포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위해서 기존에 와 좀 다른 부분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웹마스를 오래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테지만 롤링 업데이트를 주로 사용하셨고요. 이제 엔지니어의 기술력 그리고 그때그때 그 상황에 대한 대처로 휴먼 에러가 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컨테이너 환경, 근데 특별히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를 활용하는 환경에서는 이런 것들이 거의 최소화됐다고 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특히 배포 자체가 노드에다가 선언적으로 배포를 할 수 있어서 속도나 이런 면에서 아주 뛰어나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휴먼 에러가 줄어든 게 가장 큰 아마 역할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에자일하고 아틀라시안 협업 툴 그리고 왓썹이라는 엔진 관리 툴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이런 것들을 전문 기업이고요. 당연히 이런 것들을 자주 보고 엔진 구조나 이런 설계 방법을 잘 다루고 있기 때문에 데브옵스 그리고 컨테이너화를 만드는 거에서 아마 가장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컨테이너화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보는 것들이 인터페이스 부분과 안에 있는 구조들인데요.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웹이라는 부분을 둬 가지고 앞에서 이제 첫 번째 정적인 부분을 처리를 한 다음에 동적인 부분은 자바에서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구조가 나눠졌지만 주요 구성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여기서 정적인 페이지를 처리하기보다는 보안이나 DMZ 구분을 넘기는 릴레이라고 보시는 경우도 많았고요. 이 자바 엔진 하나하나를 다 가지고서 이게 얼마만큼 처리가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 내가 3년치 이런 거 계산을 해가지고 인터페이스 부분, 포트 부분 특히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작업을 하셨었는데요. 이런 것도 저희가 보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포트 관계나 이런 것들 예전에 시스템 엔지니어 하셨던 분들은 되게 익숙한 그림이실 텐데요. 저희는 이런 부분부터 해서 구조를 상세하게 나눠서 컨테이너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다른 대화는 좀 다르게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기존의 거를 봤으면 어떻게 변경하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아마 인그레스 그다음에 서비스 부분을 웹하고 예전에 기존에 사용하시던 로드 밸런서 이런 부분들을 대입해서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거고요. 저희도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지금 오픈스택이나 이런 엘바스 같은 것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위쪽에서 따로 물리 L4도 있지만 논리적인 L4도 같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다 고려해서 하고 있고요. 이전에 호진 상무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어, 옥타비아라는 걸 이용해서 지금 있는 엔지네스 인그레스도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와스 같은 경우에 성질에 따라서 디플로이먼트나 스테이트 풀셋 이런 걸로 나눠서 다 구성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약간 이런 경우는 좀 잘 없긴 하지만 예전에 커먼 그룹에서 쓰시던 배치라든지 그런 잡들도 따로 구성해서 넘어가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언어라든지 그다음에 특정 세션을 이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상세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만약에 파드를 구성할 때 이 파드가 인그레스를 어떻게 할 거고 서비스를 어떻게 해줄 거고 디플로이먼트일 때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로, 포트, 그다음에 주소에 대해서 많이 나누게 되고요. 특히 컴피그 맵을 이용한 컴피그들, 그다음에 시크릿을 이용한 TLS 같은 인증 키들 이런 부분들을 먼저 구성을 한 다음에 그 외의 것들, 야물들을 이용해서 배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빌드를 하는 툴들도 되게 중요해질 텐데요. 최근에는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도커 위주로 도커 빌드를 이용해서 작업을 했고요. 이것 때문이라도 이제 도커 빌드 파일에 대한 것을 이해도를 많이 높여서 작업을 했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니코를 이용해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도커라는 것 없이 좀 가볍게 빌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 있는 네 가지 다 있지만 많이 쓰는 거는 지금은 카니코하고 도커 빌드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툴도 봤고요. 어떻게 분석하는지도 봤으면 저희가 어떻게 컨테이너라이징 하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저희 작성된 코드를 개발자가 기세에 처음으로 푸시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CI 파이프라인, 젠킨스 혹은 이제 기타 CI 파이프라인이 될 텐데요. 이걸 가지고 도커 파일을 작성하고 혹은 작성된 것을 가지고서 수정을 하거나 그렇게 넘어가게 되고 있고요. 어, 메이븐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빌드가 되겠죠. 그냥 빌드를 통해서 넘어가게 되고 요거를 소스 단계에서 테스트를 한번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어 있을 때 카니코를 이용해서 컨테이너 이미지 빌드를 하게 되고요. 당연히 이거는 바로 레지스터리에 적상이 돼서 기본적인 CD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이미지에 대한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요거 완료가 되었을 때 QA 혹은 스테이징으로 넘어가서 이제 실제 올라가서 인터페이스 부분과 기능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테스트를 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통과됐을 때 레지스트리 이제 상용에 넘어가는 레지스트리가 되겠죠. 여기 넘어갔을 때 CD 다른 이제 딜리버리 툴 혹은 디플로이 툴을 이용해서 쿠버네티스라는 환경에 상용 환경에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중간중간에 이제 승인에 대한 혹은 테스트에 대한 승인, 그다음 배포에 대한 승인 이런 것들이 따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컨테이너 이미지들을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좀 주요하게 봤던 부분은 서비스 메시와 로깅 부분입니다. 제가 로그 스테이시라고 해놓긴 했는데 로그 스테이시부터 해서 저희가 많이 쓰고 있고요. 네. 서비스 메시는 크게 저희가 두 가지를 크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링커D라고 해가지고 아주 가볍게 올라가는 부분들을 제공을 했었고요. 저희 제품 중에 플레이스 큐브라는 제품도 링커D를 우선으로 올려놓은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방식은 다 비슷하겠지만 프록시를 파드 안에 넣어서 사용하게 되는 방식이고요. 어,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서로 메쉬로 엮여 있어서 얘네들이 어디 왔다 갔다 하는지를 알 수 없지만 특히 노드를 넘어가는 관계에 있어서 네트워크를 타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 컨트롤러가 잘 판단해서 프록시 안에서 넘겨주는 형태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서비스 메시하고 링커 D 같은 경우엔 단적으로 좀 큰 차이라면 성능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 외에
구조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대시보드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고요. 네. 큰 차이를 보면 이렇게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링커디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움직이다 보니까 안 되는 기능들이 좀 있고요. 이스티오는 복잡성이 조금 높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커스터마이징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이스티오가 기능을 많이 지원해주고 있고요. 좀 대규모라면 당연히 서비스 메쉬에서는 이스티오를 도입하는 게 맞으시고요. 링커디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구간 혹은 한번 도입해서 구축해서 기본적인 프록시하고 링커디 서비스 메쉬를 사용하셨을 때 얼만큼 속도가 차이가 있거나 안정적인 것을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 테스트할 때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비스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한다면은 저희가 그 관측도 해야 되잖아요. 특히 로그 같은 경우에는 쿠버네티스는 좀 불편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파드에 있는 컨테이너가 로그를 만든다면은 내 바 밑에 있는 로그에 이렇게 로그 파일로 떨어지게 되고요. 로그 로테이트가 이것들을 10메가 단위 혹은 날짜 단위로 계속 변경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파드별로 찾아보려면은 되게 불편한 요소가 있을 수 있고요. kubectl 명령으로 로그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만약에 왔다 갔다 그러니까 노드가 파드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은 그걸 하나하나 찾아서 보기가 되게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파드 안에서 사이드카 혹은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로그들을 수집하거나 아니면 엘라스티서치로 바로 보내서 볼 수 있는 대시보드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엘라스티서치를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좀 사용량이 좀 많거나 아니면 그러면 이제 무거워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해야 되는 대상이 좀 되겠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이제 EFK, ELK 요 두 가지를 이제 주요 타깃으로 삼았었는데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되게 프로그램 자체가 되게 무거운 편이고요. 이런 것들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같은 경우에 로키를 대상으로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로키하고 이제 ELK, EFK하고 큰 차이점은 사용에 대한 양 그리고 처리 그리고 표시에 대한 양이 부분이 있겠고요. 로키 같은 경우에는 프로메테우스하고 그라판하고 통합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쿠버네티스 모니터링 자체에 대한 좀 통합도 같이 노려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VM웨어, AWS, 클라우드겠죠. 그다음에 오픈스택, 라이브버트 해가지고 리눅스 자체에 있는 VM으로도 OS 가상 VM OS를 상정한 상태에서 쿠버네티스를 구축하고 모니터링하고 서비스를 배포하고 배포된 서비스들을 관측하고 예측하고 그다음에 통합하는 툴들을 다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쿠버네티스 플랫폼에서 어플리케이션 연동하는 부분과 컨테이너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웅 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네, 세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Q&A 통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한번 저희가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오픈 소스를 도입할 때 아무래도 좀 걱정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질문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는데 아마 김호진 상무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같이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오픈 소스 솔루션을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오픈 소스를 선택할 때 벤더 지원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이런 걱정들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재단 위주로 해서 모이게 되는 거고요. 재단에서 펀딩을 하고 그 펀딩으로 해서 에코시스템을 다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픈소스 솔루션을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은 얼마나 활성화돼 있고 그리고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며 그리고 그게 재단의 지원을 같이 받아서 아파치 버전 2로 계속 갈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장 상황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실제로 기세 들어가서 얼마나 활성화돼 있고 얼마나 많은 스타수를 받았는지, 뭐 비교 자료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답변을 던졌을 때 얼마나 빠른 리스폰스가 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오픈 소스라는 게 생태계 없이 자기만 혼자 쓴다고 하면 어떤 장애 때도 결국 해결할 수 없을 케이스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저희 같은 회사들이 계속 같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벤더 지원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재단을 만들었고요. 그 재단에서는 각각 벤더들도
거기에 있는 오픈소스 에코시스템을 계속 쓰려고 하는 게 벤더들도 자기가 강점이 있는 거고 약점이 있는 걸 다른 오픈소스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점 있는 오픈소스를 막 그 모양을 바꿔버리면 자기가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전체 에코시스템이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재단이라서 재단 내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인큐베이팅이나 아니면 그 인큐베이팅이랑 그다음에 뭐죠? 인큐베이팅이랑 아까 제가 쿠버네티스 했던 그 두 가지 형태로 해서 나눠주는 거고요. 또 그런 것들을 다 뽑아서 도네이션하면 거기서 뽑히면 기본적으로 금액적으로 도네이션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되게 유명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장점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재단 형식 중심으로 모이는 것 같고요. 그레디에이티드랑 인큐베이팅 두 개의 단위로 나누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오프셋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벌너러빌리티 팀을 따로 운영을 해요. 그래서 그 팀에서 제품을 퀄리파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벤더 제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오픈소스 100% 오픈소스랑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글로벌 서포트를 받느냐 아니면 한 밴드에 종속적으로 받느냐의 문제일 뿐이고 자회가 처음 나면 벤더가 처음에 그거를 서포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글로벌하게 이제 CV가 올라가면 그게 먼저 픽스된 다음에 각자 벤더들이 자기의 패키지로 패키징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 그 글로벌한 리소스를 쓸 수 있다 하면 사실 벤더 지원이 부족하지 않다. 벤더 지원보다 훨씬 부족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이제 오픈 소스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구축, 유지 보수를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아마 회사 내에서 자체 오픈 소스를 커리어를 가지고 거기서 오픈 소스를 연구하고 그리고 적용하고 테스트하는 그런 집단이 없다고 하면 저희 회사가 이제 그런 역할을 대신해 드리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의 서포트를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오픈 소스를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오픈소스 컨설팅의 역할까지 좀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가 플레이스 클라우드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뭐 파스나 이아스 클라우드 구축 컨설팅 서비스를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제품은 뭐 하나의 픽스된 제품이 아니라 고객사의 요구사항과 고객사 환경에 좀 최적화된 맞춤형으로 필요한 오픈 소스를 저희가 모듈별로 조합을 해 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픈 소스 컨설팅으로 문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로 그 상용 솔루션에서 쿠버네티스로 전환을 고려하시는 분들 혹은 뭐 쿠버네티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기술적인 측면이 궁금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셨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한 1시간 정도 웨비나 진행했는데요.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좀 마치려고 하고요. 아까 시작 때 말씀드렸던 저희가 작은 기프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웨비나 종료 이거 창을 끄실 때 아마 설문조사 창이 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질문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설문조사 참여해 주시면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기프티콘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무 시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